안녕하세요. 책 넘어 사는 이야기 하민입니다. 사인님은 사람을 잘 믿는 편이세요? 어떤 점을 보고 그 사람을 믿으세요? 요즘 때가 때이니만큼 자기 믿어달라는 사람 천진데요. 그 사람들의 말 과연 신뢰할 만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믿고 의지한다는 뜻을 가진 신뢰를 심리학과 생리학 그리고 경제학 측면에서 촘촘히 들여다본 책, 신뢰의 법칙입니다. 아마 오늘 영상 보시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쉽고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테스테노는 사회심리학자입니다. 그는 생존 본능으로서의 신뢰를 분석합니다.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믿음이 유지돼야 되죠. 잠시 원시 시대로 가볼까요? A와 B가 힘을 합쳐서 매머드를 잡았다고 해보죠. 잡은 매머드를 공정하게 나눠야지 누군가 꼼수를 써서 더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디 자기 몫을 극대화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A는 동굴 속에 있는 가족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친구보다 애가 있어도 둘이나 더 있는데 정말 똑같이 나눠야 되나? B도 생각합니다. 내가 힘을 써도 훨씬 더 쓰고 매머드 위험한 방향으로 모으는 것도 내가 했는데 정말 똑같이 나눠야 할까? 이런 상황은 현대까지 지속됩니다. 한마디로 신뢰란 자기 몫의 극대화와 공정한 분배 사이에서 일어나는 쉽지 않은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누굴 믿을까 하는 문제는 언제나 관건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과거의 성실함,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 그리고 외적인 신호들을 통해서 그를 신뢰할 만한지 판단합니다. 척 보면 삼천리지 표정만 봐도 다 알아. 몸은 거짓말 못한다니까. 바디랭귀지만 봐도 속마음 꿰뚫어 볼 수 있어. 사람 보는 안목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간에는 결코 속지 않는 FBI식 심리파악법 같은 책들도 꽤 나와 있죠. 하지만 저자는 직감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판별하는 확률 54%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거의 동전 앞뒷면 뒤집기 수준이죠. 사람의 신뢰도를 전적으로 파악할 만한 황금 신호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선한 의도라는 이 상대의 말이나 외적 요소를 믿기보다는 그 사람의 동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능력이나 전문성을 검증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믿음을 저버리는 결과가 나올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지금부터 저하고 게임을 한번 해보실까요? 혼자 동전 던지기를 해보는 겁니다. 동전 앞면이 나오면 45분 동안 즐거운 비디오 게임을 하면 되고, 동전 뒷면이 나오면 아주 지루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기에 재밌는 조건이 하나 덧붙여집니다. 옆방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나와 반대 과제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방에서 혼자 동전을 던졌습니다. 뒷면이 나왔어요. 힘든 과제를 해야 되는 거죠. 사인님은 솔직하게 보고하시겠어요? 100명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설문상으로는 제대로 보고해야 된다고 대답한 사람이 100%지만 실제로 이 실험을 해봤더니 90%가 쉬운 과제가 나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예 동전을 던지지 않거나 쉬운 과제 쪽이 나올 때까지 동전을 던지는 것 같은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확실히 우리는 자신의 의지력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뢰를 저버린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자기 기만 현상도 자주 보이죠.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의 마음 참 변화무쌍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그 마음 결코 믿음직하지 않죠. 중요한 건 내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저자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한 가지 더 제시합니다. 교차로에서 지나가는 보행자 앞에 차가 멈춰서는지 혹은 무시하고 지나가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이었는데요. 자동차를 기준으로 5단계의 사회계층으로 구분해서 분석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중간계층의 30%가 그리고 최상위 계층의 50%가 보행자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계층이 높아질수록 신뢰성의 결핍 역시 높아졌다는 거죠. 신뢰라는 게 원래 인간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 부족한 것을 협력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저자는 부자나 권력자의 이 신뢰성 결핍이 가진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협력의 필요성이 그다지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고 부자나 권력자를 무조건 못 믿을 사람이다 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뢰는 반드시 필요하고 유용할 뿐더러 큰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사람이라면 누구든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막연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거나 자신의 촉을 과신하는 이 직관과 감정적인 판단에만 기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란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감안해서 상황의 맥락을 살피고 능력과 전문성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친구부터 배우자, 동업자, 좀 멀게는 지도자까지 삶의 전반에 거친 이 신뢰는 일상의 만족도에 직결됩니다. 감정적이고 막연한 믿음보다는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뢰가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이 무솔리니의 말이 왠지 씁쓸한 약처럼 들립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빨간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제게 가장 큰 응원입니다. 고맙습니다.